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17명이 사망했으며 2명이 실종됐고 3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토마토픽은 서울시가 내세운 수해 방지 대책과 그 현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8일 유례 없는 호우로 서울은 온통 물바다가 됐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동작구에서는 시간당 141.5mm의 비가 내려 80년 만에 서울의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불어났는데요. 특히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40대 여성과 그의 언니 그리고 딸이 폭우로 사망하면서 수해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더 촘촘한 수해 안전망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5개 분야 17개 대책에 10년간 총 3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하 반지하 주택을 공공 매입해 이들 거주자의 지상층 입주를 돕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 반지하 주택은 안전, 주거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 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하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나가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실이 된 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해서 주민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책 마련에도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에 따르면 SH가 매입한 물량은 지난달 5일 기준으로 98가구에 불과합니다. 또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가 전체 약 27,000호 가운데 지상층으로 거주 이전한 가구는 2,250가구에 불과합니다.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재해약자 거주 주택의 경우 370가구 중에 매입된 물량은 0개, 아동 또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 695가구 중에 단 6건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침수방지 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달 21일 기준 지역별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대상 중 서울은 2341곳 가운데 7945곳만 설치됐습니다. 또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들어설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은 4년 뒤에나 완공됩니다. 수해 대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공공 매입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SH에서 낸 공고를 보면 다가구는 한 개동 단위로 다세대는 전체 가구 가운데 반지하를 포함한 절반을 매입해야 했는데요. 거주자들 간 상황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에 매입이 어렵습니다. 적은 인센티브도 문제입니다. 보통 반지하 거주자들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은데요. 월 20만원 이주비를 최장 2년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막 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도 한몫합니다. 침수 피해 방지와 관련한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국회에는 침수 방지시설 의무화, 설치비용 지원법 등 33개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것은 단 2개입니다. 사실상 실효성 없는 당연한 법안입니다. 공공매입이 지지부진하자 서울시는 월 20만원 바우처 이외에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단위로 매입해야 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단독 매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에도 애초에 27,000여 가구를 대책 없이 이주하려는 계획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대책, 지원 등도 진행 상황이 매우 미흡합니다. 사실 수해 대책을 1년 만에 완성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오랜 시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지지부진하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올 여름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와 같은 참사를 또다시 겪지 않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